12일까지는 현재 기압계인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 중심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 전후로는 고기압이 무너지는 와해되는 패턴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서풍기 형태로 계속 바람이 불어들면서 여전히 수증기는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는 이제 16, 17일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심의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고요. 상세한 시나리오는 수시 브리핑 통해서 다시 한번 소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창재입니다. 이번 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40도가 넘는 강한 폭염이 기록되었는데요. 이러한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주말까지는 서쪽 지역의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조금 바뀌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보시는 것은 오늘 09시에 위성 영상에 기압계를 좀 중첩한 이미지이고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상공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덮고 있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더위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일본 동쪽 해상에서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차차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굉장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후 기압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12일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계속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로는 북쪽에서는 북쪽 기압골이 좀 내려오는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덮고 있던 고기압 남쪽으로는 상층 소용돌이가 지나가면서 13일 정도를 전후로, 이번 주 일요일을 전후로 고기압이 좀 와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기압계에서의 폭염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왼쪽은 7월 6일 지난 일요일에 대한 최고기온 분포도고요. 오른쪽은 7월 8일 지난 화요일에 대한 최고기온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고기압이 계속 우리나라 상공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덮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온 현상이 더 강화되는 형태로 전개가 됐었고요. 지난 주말까지는 풍계가 서풍 형태로 불었고, 이번 주는 동풍 형태로 부는 패턴이 나타나다 보니까 산맥을 넘으면서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지형적인 효과로 풍하측에서는 더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굉장히 고온 현상들이 나타났었고요. 이번 주에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삼척에는 39도, 이번 화요일 날에는 서울에 37.8도, 광명에는 40도까지 기록을 한 곳이 있었습니다. 열대야도 굉장히 또 강했는데요. 특히 해안가와 도심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에는 수도권과 동해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동해안 쪽에 강한 열대야가 나타났었고요. 이번 주는 수도권과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열대야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폭염과 열대야에 대한 대비가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동풍의 영향을 받는 페이지가 이어지겠고요. 다만 다음 주는 아까 기압계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압계의 변동이 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고온 건조한 그런 패턴이었다면 다음 주는 다습한, 그러면서 또 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온열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에 대한 대비 각별히 계속해서 유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쪽에 강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다시 한번 기압계 시나리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기압이 덮고 있는 상태에서 13일 정도 되면 와해가 되는 시점이 한번 오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13일부터 본격적인 강수가 나타나는 16일 이전까지는 뚜렷한 기압계가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순악성 강수의 형태로 좀 일부 내리는 지역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16일 이후부터는 중부 같은 경우에는 북쪽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열대 수증기가 북상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치 모델 예상 시나리오를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과 찬 공기 사이에서 압축에 의한 강한 강수 발달 가능성들이 있고요. 남쪽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으로는 열대우란 가능성들이 좀 있고, 그 북단으로는 수증기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올라오면서 남쪽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증기의 영향을 남부지방은 받을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수증기량이 많기 때문에 호우 가능성들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에 대한 상세한 시나리오는 조금 더 시일이 가까워졌을 때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큰 형태로 좀 넓은 동아시아 지역의 일기도를 좀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한반도 주위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16, 17, 18일로 보시게 되면 중부지방 쪽은 북쪽에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찬 공기에 의한
그런 강수 형태로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한편 또 18일 쪽에 보게 되면 남쪽에서 열대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저희 중기예보에도 16, 17일 쪽에 북쪽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강수가 편성되어 있고 18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수가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조금 더 이제 강수 지역이 확대되거나 할 가능성들은 충분히 존재하고요. 18일 이후에도 19, 20일도 어쨌든 계속해서 남쪽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강수가 더 확대될 가능성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중기 후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많습니다. 큰 고기압에 대한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북쪽 기압골이라든지 열대 요란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앙상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중첩한 스파게티를 보시더라도 북쪽 찬 공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고 또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에서도 열대 요란 등의 발달 가능성들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아직까지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16일 이후에 대한 강수에 대한 상세한 시나리오는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소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요. 12일까지는 현재 기압계인 우리나라 상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 패턴이 유지되면서 서쪽 중심의 강한 더위가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일요일 전후로는 주변 기압계 영향으로 이 고기압이 무너지는 와해되는 그런 패턴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서쪽에서의 티베트 고기압과 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확장하기 전까지는 수증기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러면서 강수가 가능한 그런 기압계로 전환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온 같은 경우는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 중심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는 일부 조금 페이지가 바뀌지만 서풍기 형태로 계속 바람이 불어들면서 여전히 수증기는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는 이제 16, 17일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심의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고요. 18일 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제 남쪽에 수증기가 북상하면서 충청권과 남부 제주 쪽에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시나리오는 수시 브리핑 통해서 다시 한번 소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